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강의 벌써 이번 주가 9주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를 봤고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보셨던 분도 있을 테고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또 자만해서도 곤란하겠죠. 최종 평가는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출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출해 주셨던 보고서 이런 것들도 전부 폭넓게 반영이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은 아마 오늘 중에 입력을 하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공개가 될 테니까 뭐 기대를 하시고요.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또 이제 9주차 강의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성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강의 자료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던 이제 사회 문제로서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미투, 나도 그랬다. 그쵸?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이런 이제 성 관련 사회 문제로 사실은 등장했던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2006년경에 미국의 여성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이제 약자들이 소수인종이라든가 또는 여성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이잖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갖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또 피해자들끼리 서로 경험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연대를 해서 그래서 사회를 바꿔 나가자라고 해서 창안한 운동이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전개가 된 것은 처음에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 운동이 이제 점점 확산해지면서 이거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런 상황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 2017년 말이에요. 2017년 말에 뉴욕타임스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중에서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작자가 성범죄를 갖다 그동안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밝히면서 그 성범죄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그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나도 그 성폭력의 피해자다. 나도 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로 미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다가 샵을 달아서 즉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확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의 그 시발점을 갖다가 만들었었던, 그걸 촉발시켰었던 이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비 와인스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조금은 좀, 그죠? 조금은 이제 권위적이고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제작자예요. 영화 제작자. 우리 어제죠. 어제는 우리나라 이제 물론 이제 제작자는 이제 만든 감독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이지만 뭐 이제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우리 이제 교포 이제 정의삭 감독이 만든 미나리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윤여정 배우가 조연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아카데미 조연상을 아시아에서는 2번째라고 합니다. 받게 됐는데 바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갖다가 제작한
그 제작하는데 어떤 그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영화 제작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제작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갖다가 많이 만든 그런 이제 영화 제작자예요. 뭐 제가 약간 색깔을 달리해서 이제 표현을 했지만 Gangs of New York이라든가 또는 에이비에이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했었던 화씨 911 그다음에 킬빌 이런 전설적인 영화들을 갖다 많이 제작을 했었던 그런 영화계에서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이제 제작자이고 요 2017년 요 당시만 해도 섹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이제 성공이 됐고 거기에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 배우가 여자 영화 배우가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수상했었던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영화였었는데 이 주연 배우였었던 기네스 펠트로조차도 영화 제작자인 이 하비 와인스틴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비 와인스틴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매스컴으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비 와인스틴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자기네 회사에서도 뭐 회사라는 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라는 것도 주주들이 해고를 하면 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도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비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나도 당했다. 예, 기네스 펠트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이 배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알 수 있는 안젤리나 졸리도 당했다라고 이제 하게 됐고 또 프랑스 배우인 레아 세이두라고 하는 이 배우도 나도 당했다, 미투라고 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자기 피해 사실을 갖다 이제 사회에 공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사실은 이제 SNS에서 어떻게 퍼지게 됐냐면은 영화 배우 중에 알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트윗에다가 올렸어요.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이게 뭔 얘기냐면은 성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또는 폭력적인 그런 억압을 받았을 경우에는 write 써달라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이 트윗에다가 me too 나도 그랬다 라고 써달라고 자기가 어디에다가 이제 올렸냐면 트윗에다가 이렇게 날렸대요. 그랬더니 이 SNS상에서 샵에다가 me too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리트윗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24시간 정도 만에 50만 건 정도가 트윗이 달린 거예요. 물론 하비 와인스틴에게 어떤 나도 그렇게 성폭력을 당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사에게 또는 뭐 선배에게 또는 뭐 어떤 뭔지 그 윗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트윗이 달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을 갖다 끌게 됐고 그 과정에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민주당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타겟이 돼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지구촌 운동 매스컴 한번 그때 당시에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여성들의 울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 실태의 침묵을 깨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물결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간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성추행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미 영화계 거물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가 쇄도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E poi andava in bagno e tornava con un accappatoio e una crema chiedendoti un massaggio.
와인스틴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SNS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영화계를 넘어 언론계, 정재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 못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간판 앵커부터 대기업 경영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Attacked me. He just started grabbing me and trying to kiss me, and then I realized that he was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침묵을 깬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돼온 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동시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난 문화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2017년 말에 온 세계를 갖다 뒤흔들어 놨던 미투 운동. 자,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관련 3대 요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첫 번째가 성폭력, 두 번째가 성매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성과 관련된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성범죄 관련 3대 요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폭력은 어떠한 내용들이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예.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위들, 모든 가해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성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폭력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눠져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이라든가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성희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나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체 신체적인 어떤 접촉행위, 이런 것들을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폭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다가 하는 행위, 여기에는 이제 강간이라든가 또는 강간미수, 유사강간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포함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성폭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은 그 결과로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미투 운동이 2017년 말에 2018년 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징조가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성범죄 관련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이 미투 운동의 전개가 2017년 말에 2018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개가 됐지만 2017년 말 12월에 황해문학이라고 하는 개간 잡지예요. 문학 잡지인데 여기 겨울호에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최영미 시인께서 성폭력을 처음 고발하는 형태로 그렇게 시를 갖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눈치를 못 챘었죠.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거예요. 시인데 최영미 시인에 의한 괴물이에요. 여기에 E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은이에요, 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읽으면. 문단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당했다 이거죠.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난 도망쳤다. 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시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뭐 여기 보면 쭉 있다가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예.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런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최영미 시인이 2017년 12월 황해문학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알린 거죠. 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미투가 상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렸고요. 요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이 할리우드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였어요.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일해야 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뭐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선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렇게 SNS 상에서 이제 미투를 달면서 이게 이제 폭발 직전이었었는데 바로 여기에 용기를 얻은 현직 검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매스컴에 직접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현직 검사의 미투,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당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아예 이제 신문지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나타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본인 입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기사 같이 또 보실게요. 예, 서지영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연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질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 권력기관이고 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닫혀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폐쇄성의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서지현 검사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또 최근에도 가끔 매스컴에 등장을 하는 이문정 검사도 당했다라고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부지검의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 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서울 북부지검 소속 이문정 부부장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 뒤 A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A부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2년 뒤 또 다른 직속 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희진 성폭력 피해 조사 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문정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이렇게 검사들조차도 미투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매스컴에 밝히면서 2018년 초에는 완전히 본물 터지고 2017년 말에 시를 발표했었던 최영미 시인도 매스컴에 등장을 합니다. 네. 문단의 성폭력 1년 반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실명 확인은 못 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을 소재로 삼는 건 맞아요. 이엔이란 이니셜과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 내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을 숭배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종의 풍자시죠.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30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이런 이제 매스컴 발표가 있으면서 또 문단에서 또 다른 사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범신 작가가 출판사 편집자, 방송작가 등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작가는 또 여성들을 늙은 은교, 젊은 은교로 부르면서 성적 농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잇따르자 박 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과 지성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문학인 연극계에서조차 또 이제 이러한 그 미투 운동이 다시 또 전개가 되고 고발이 이어지게 되죠.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번엔 연극계 대부 이윤택 씨를 향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가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후배 여성 연극인의 성추행 피해 고백 직후 연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단 미인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수희 씨는 소셜미디어에 10여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윤택 씨 이미 분명한 정황들을 폭로한 겁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지방 공연을 하던 중 그가 내게 안마를 시켰다며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며 이후 그를 마주칠 때마다 도망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윤택 씨는 곧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구,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연출한 중견 연출가로 30년 넘게 연극계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기로 대선 지지 연설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연극계에서 일해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러한 매스컴의 발표가 있으면서 이어서 어떤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배우로도 활동하면서 우리 가까운 청주에 있는 연극영화과 교수였었던 조민기 사태가 또 터지게 됩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엔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한 학년에 거의 한 명씩을 지정해서 여자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 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몇 달이랑 같이 한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해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조 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결국은 끊임없이 부정하고 또 의혹을 갖다가 해명? 또 아니죠, 사실. 이렇게 일관하다가 점점 이게 그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 피해 사실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스스로
생을 갖다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조 씨가 목을 매 있는 것을 조 씨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 문학에 이런 데만 이제 그치지 않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폭넓게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정치계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제 폭로가 이어지게 되죠. 그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성 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재용 기자. 네, 안 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 지사로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을 러시아, 스위스 출장 등 주로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성추행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대화 내역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홍보비서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안 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일부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폭력의 특징은 가해자들은 일단은 무조건 부정을 하고 보는 거죠. 무조건 부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미칠 영향,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파장을 갖다 생각을 해서 무조건 부정을 하게 되는데 부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은 안희정 지사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